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그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의 어떤 그 일반 주주, 비지배주주 보호와 관련해서 차등 의결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어제, 그제 정경련에서 대통령 선거 내년 3월 앞두고 모범회사법을 제안했습니다. 모범회사법. 정경련, 이 국정농단의 이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또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범회사법 제안하고 나서는 거야. 한국 사람들 몇 년 지나면 다 있잖아요. 아는 거죠. 정경련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범회사법에 긍정 부정이 다 있어요. 물론 그걸 한번 뜯어보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보호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림 씨, 예. 이런 그 어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무엇을 더 정비해야 되나, 이런 주제가 재미가 좀 없을 것도 같은데 어때요? 듣는 입장에서는 아직은. 저는 이제 배우는 입장이라서 일단은 재미보다는 많이 배워가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배워야 될 어떤 주제로서는 좀 쓸만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쓸만한 것 같습니다. 야, 저 유반장은 왜 아직도 왜 저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고 있냐,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최근의 이슈다 보니까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빨리 좀 그 방송 그거 영상 아카데미 좀 다녀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와야 돼, 형님 씨. 자,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전학님 씨도 보호해야 되니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오늘의 타이틀은 이겁니다. 이런 와중에 차등 의결권까지, 이런 얘기입니다. 차등 의결권. 제가 주비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서구 자본주의의 번성을 이끌고 있는, 오늘날 미국 자본주의의 번성을 이끌고 있는 핵심적인 자본주의 철학이다. 자본주의 어떤 그 운영 기반이다, 이런 거예요. 철학이다, 이 철학. 그 옛날 소크라테스와 같은 어떤 너 자신을 알라, 뭐 이와 비슷한 얘기가 뭐라고 바로? 이게 이성의 태동, 너 자신을 알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이성을 기반으로. 자본주의가 지금 계속 성장해서 지금 뭐 구소련 다 물리치고 중국마저도 이제는 사실상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 이런 시기지 않습니까? 그 자본주의 번성을 이끈 중심 철학이 뭐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주주 평등권이다 이거예요. 주비이보. 제가 하는 말로는 주비이보고, 그러니까 우리 법에 나와 있는 말로는 뭐라고? 주주 평등권이다 이게. 평등권. 투표.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권은 뭐예요? 1인당 한 표. 자본시장에서의 평등권은, 주주 평등권은 뭐다? 한 주당 한 표다. 한 주당 한 표. 100주 가지고 있으면 100표. 이게 가장 기반이야, 기본. 내가 한 주 가지고 있으면 한 주 가진 만큼 한 주 의결권 행사하는 거고, 한 주 가진 만큼 그 회사의 재산을 내가 갖는 거예요. 한 주만큼. 100주 있으면 100주, 1000주 있으면 1000주, 5%면 5%만큼 재산권, 의결권을 갖는 거죠. 이게 바로 주주 평등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차등 의결권은 뭐다? 이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주주 평등권 그랬는데 차등 의결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완전히 그 기본 정신을 부정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일부 나라에서 차등 의결권을 도입을 해요. 왜? 막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른바 이 지배주주의 뭐 의결권이라든가 아니면 이사회의 의결권이 좀 많이 좀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기가 누가 봐도 좀 쉽지 않네,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하나로, 그러면 일을 잘하는 착한 그 경영진들한테, 착한 소수의 지배주주들한테는 한 주당 5주를 주자, 한 주당 10주의 의결권을 주자, 이런 게 바로 차등 의결권입니다. 왜? 전제가 있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이사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이사회를 가진 그런 거버넌스를 가진 주식회사, 착한 일을 많이 한 검증받은 소수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 착한이라는 전제가 붙어요. 무턱대고 차등 의결권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듀얼 클래스 쉐어인가? 뭐 스탁이 아니라 쉐어일 거예요. 아마 듀얼 클래스.
그러니까 차등 근거는 뭐냐면 이런 걸 도입하게 되면 A 주주는 한 주당 한 표야. 근데 B 주주는 뭐라고? 한 주당 10표. 이 듀얼 클래스로 가는 거야. 투트랙으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도 도입하자라고 이제 정경련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이것 겁니다. 때문에 사실 예전에 이제 쿠팡이나 뭐 이렇게 미국으로 많이 갔다는 얘기가 있죠. 네. 예. 뭐 일부 수긍할 만한 얘기가 있어요. 예. 수긍할 만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유영희 TV가 뭐 무턱대고 뭐 주주평등권을 얘기한다? 절대 안 그래요. 잘하는 기업 있으면은 뭐 진짜 달려가서 막 뽀뽀해주고 싶어. 그런 사장님들 막 진짜. 주주들을 보호하고 아끼는 그런 이사회가 있다. 그런 이사회 멤버들 진짜 달려가서 뽀뽀해주고 싶어요, 정말. 엄청 칭찬해주고 싶어요. 착한 거버넌스를 가진 우리 주식회사의 이사회. 뭐 엄청나게 진짜 제발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어떤 기업이 있나. 그런데 기본 전제가 대한민국은 심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국은 현재 제가 지난번 공정위 자료 얘기하면서 총수 일가의 지분은 3.5% 기억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사주하고 뭐 재단 그다음에 계열사까지 포함하니까 몇 프로? 55%. 16배로 부풀려진다. 의결권이. 이미 대한민국의 총수들은 충분히 듀얼 클래스야. 16배야, 16배. 나중에 한번 제가 볼게요. 얼마나 신랄한지. 이런 상태에서 차등 의결권까지 도입하자? 저는 진짜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또는 다음 대선에서 이거를 도입한다? 제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진짜 이 지구를 떠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걱정이 됩니다, 진짜. 걱정이 진짜 많이 돼요. 잠정적인 결론이에요. 주주의 비례적이 보호가 없는, 주주를 보호하지 않는 거버넌스가 일반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DCS, 듀얼 클래스 쉐어는 악몽이다, 악몽. 헬조선이다, 헬조선. 또 다른 의미에서의 헬조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주주들, 통합개미들 헬조선 됩니다, 헬조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서학개미 됩니다. 그나마 지금 확정 급여형 말고 투자형 상품으로 원금 보장형이 아니라 실적 성과 배당형으로 가 있는 퇴직연금은 다 지금 외국의 ETF라든가 해외 펀드로 다 있어요, 이미.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다 서학개미 돼가지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난다. 그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나?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폭망했어. 그럼 대한민국 자본주의는 미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돼? 대한민국 사회주의 되는 거야, 그냥. 제 말이 좀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진짜로. 나는 많이 나는데. 정경련 모범회사법이란, 이 좀 화면이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깔끔하죠? 네. 제가 이제 PPT로 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7편 678개 조문이다. 약간 취지 중에 공감하는 게 있어요. 정경련이 창립 60주년인데 상법에서 회사법을 독립시켜서 기업법제를 선진화하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상법과 회사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상사법원, 대한민국의 특허법원 있잖아요. 특허 전문 법원. 그런 식으로 상사 전문 법원이 회사법 전문 법원이 대한민국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 잘 몰라요, 너무. 판사님들이 너무 몰라요. 검사님들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주식회사가 또 주식회사들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고 뭐 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주 참 황당한 판결들이 종종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을 검토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이 회사법을 선진화시켜서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식회사가 갖는 역차별을 해소해야 된다. 아주 좋은 얘기예요. 또 하나, 지금의 대한민국 상법은 언제 만들어졌다? 1962년. 이때 자유당 때야, 공화당 때야. 그 과도기, 공화당 때인가 보다, 공화당. 자유당 무너지고 공화당 때. 예.
그 자유당 공화당 시절이에요. 공화당 만들어질 때 박통께서 쿠데타로 딱 이제 이 세상의 권력을 쥐어잡을 때 이때 만들어진 게 지금의 상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1인당 GDP가 $100래, $100. 그때 만들어진 거야, 법이.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화해야 되지, 사실은. 이런 취지가 있어. 공감합니다. 저는 인정할 거 인정해요. 상법 진짜 많이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회사법 전문 법원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전문 법원. 델라웨어라는 주가 그 회사법 전문 델라웨어 대법원이 대박이 나면서 큰 기업들이 다 델라웨어 주로 온 거야. 그 델라웨어 하면은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이 된 거야, 심장이. 그만큼 법이 중요해요, 법이. 자, 정경련의 모범회사법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본색이 드러나요. 발행 주식의 종류를 외국처럼 다양화하게 늘려서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경영권 방어에도 활용하자. 조금씩 본색이 나오죠. 네. 자, 이제 나옵니다. 이제 기존 주주나 제3자에게 신주 인수권 선택을 부여하도록 허용해달라. 포이즌필을 허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포이즌필 일부 필요하기도 합니다. 전제가 있어야 돼요. 모든 기업들한테 다 포이즌필 도입하면 난리나. 이거 악용하는 사례가 엄청 늘어납니다. 착한 거버넌스를 가진 그런 착한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회사의 이사회를 가진 그런 거를 검증받은 그런 회사에 한해서 포이즌필 저는 뭐 맞다고 봅니다. 이미 알고 모르게 포이즌필은 대한민국 그 상장사들 도입한 데가 몇 개 있어요. 포이즌필. 그거를 전격적으로 허용해달라 뭐 이런 건가 봐요. 주총에서 도입하도록 허용해달라 이런 얘기겠죠. 또 드디어 나옵니다. 이제 3.5%를 통해서 55%를 지배하는 것까지도 모자라서 이제 뭐라고? 차등 의결권처럼 회사 필요에 따라 주주의 필요에 따라가 아니라 회사의 필요야. 회사. 회사의 필요에 따라는 뭐야? 지배주주의 필요에 따라 이런 얘기죠.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라.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이게 모범회사법이래.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 델라웨어 회사법 난 뭐 돌아버리겠어 내가 진짜. 델라웨어 회사법과 대부분의 주회사법에서 차등 의결권 주식을 허용하고 있고 일본도 다양한 종류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기도 안 찹니다. 기도 안 차. 제가 나중에 델라웨어 회사법이 어떤 법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정말 한 10,000개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00개 중에 하나. 미국의 델라웨어 회사법은 왜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어요? 왜?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기 이전에 무엇을 델라웨어법이 대법원이 강제하고 있다고?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강력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주주 평등권을 전제로 깔고 있단 말이에요. 델라웨어 이 회사법은 그런 거 모르고 저 아래 잔가지에 있는 델라웨어 회사법도 차등 의결권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도입하자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아는 사람들은 진짜 화딱지가 나요. 막 쌍욕이 나올 지경이야 지금. 눈 가리고 아웅도 이만저만 아니다 이거죠. 자, 또 막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 그리고 집중투표 배제 여부에 대한 투표에서 의결권 3%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라. 저도 그러니까 의결권을 내가 10% 가지고 있는데 아니야 3%만 의결권 행사해. 이것도 사실은 주주 평등권 입장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 10% 가지고 있으면 내가 10%만큼 의결권을 행사해야죠. 그렇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3% 룰이 있어. 왜 있어 3% 룰이? 이거라도 만들어 둬야 지배주주의 일방적인 전횡 폭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라도 의결권을 좀 제한해야 매우 특이한 경우에 있어서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거나
아주 특이한 경우 감사를 선임하거나 이것도 많이 좀 무력화됐잖아요. 3% 룰로. 근데 이걸 아예 이제 폐지하자는 거야 이게. 무서워요 진짜 전경련. 정말 무섭습니다. 배경을 다 알면서 이러는 거예요. 3% 룰이 왜 있는지. 저는 그런 거 사실은 이제 3%를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의결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거, 저는 이거 좀 바람직하진 않다고 봐요. 근데 해도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의무 공개 매수, 뭐 100%다 사라, 뭐 경영권 인수할 때 이것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잖아요. 인수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저는 주주평등권이라든가 이 이른바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그 철학 입장에서는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고 싶은 만큼만 사면 되는 거지 뭘 100%를 다 사요. 뭘 50%를 내가 다 사야 돼. 그냥 30%만 사고 싶은데 사면 되지.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이 일반 주주들이 비지배주들이 보호받지 못하니까 그냥 이 지배주주 30% 지배주주에 의해서 그냥 강탈당하니까 그런 보호장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자본주의가 오래 굴러갈 수 있으니까. 소수의 이 1% 부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자본주의가 오래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401k 100만 불 넘는 401k 계좌가 몇 개라고? 50만 개? 60만 개? 100만 개라고 100만 개. 왜 그런 100만 불 넘는 401k 계좌를 만들어요? 많이. 자본주의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굴러가려고 그런 부자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자본시장을 통해서. 뭐 그네들은 뭐 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고난 품성이.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이 자본주의가 경쟁력 있는 자본주의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위해서 그 미국의 델라웨어 회사법은 계속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과점 규제를 하는 거고. 아시겠어요? 주주의 비례적이 보호하라고 그러는 거고. 쌍방대리 해소하라고 하는 거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다 못 읽어드리니까 이런 걸 한번 쭉 보십시오. 참 명분은 좋아요. 막 그럴싸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3% 룰이 기업들이 자유롭게 지배구조를 구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해외 투기 세력들이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이 된다. 맨날 막 해외 투기 세력들을 악용한 다음에 됐다고 그래요. 아우 정말 말하기도 힘들어 진짜. 경영 판단의 원칙도 신설하자. 경영 판단의 원칙 뭐 어떤 회사법의 큰 원칙 줄기 중에 하나죠. 경영 판단의 원칙. 요것도 보세요. 이사가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할 때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신설하자. 항상 뭐라고? 회사에 대한 이익. 회사에 대한 이익. 주주에 대한 이익은 논외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정경련이 제안한 모범회사법이에요. 이게 올해 9월에 나온 공정위 자료예요. 정부 자료.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 지분율 변화. 대한민국에 총수가 있는 집단이 60개나 그래요. 60개.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예요. 내부 지분율 변화. 1917년에서 21년. 자, 총수 개인의 지분은 자본금 대비 지분이에요. 전체 자본금에서 2.1%밖에 안 돼. 그게 2021년에 얼마로 줄었다? 1.6%로 줄었어. 2.1, 1.6 같지만 이게 몇 퍼센트가 준 거예요? 2.1분의 5야. 그러면 24분의 1. 25%가 준 거야. 25%가. 총수 개인의 지분은. 이렇게 줄어요. 총수 지분은. 그런데 마찬가지로 총수 일가 지분은 4.1에서 3.5. 여기서 3.5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 아까 말씀 3.5%. 그래서 대한민국 총수 있는 집안의 그 그룹의 지분은 몇 퍼센트다? 3.5%야. 총수 일가의 지분은. 그나마 17년은 4.1%였어요. 엄청 줄고 있는 거야. 그런데 총수 일가 이외의 지분은 53.9에서 54.5로 늘어.
그래서 이걸 다 합친 내부 지분율, 총수, 총수일가, 친인척, 그 다음에 자사주, 비영리재단, 계열사 지분, 이런 내부 지분율 다 합치니까 58%로 2017년과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총수일가 지분, 총수 지분은 25%가 중요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진짜로. 총수의 지분은 17년부터 21년까지 18, 19, 20, 21 불과 4년 만에 25%가 줄었어요. 그런데 내부 지분율은 58%로 똑같아. 자,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게 4년 동안이고 20년 동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걸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이거 누가 이걸 만들어요, 이 자료를? 공정위가 만든 자료예요, 여러분. 총수 있는 자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 지분율 보겠습니다. 전학님 씨, 여기 지분 보여? 이게 숫자 보여? 2002년 대비 2021년 이거 한번 보라고. 2022년 대비 2021년. 자 봐요.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지분이야. 20년 동안 어떻게 변했냐 보자 이거죠. 2002년에는 총수 지분이 1.4, 총수 일가 지분이 3.3, 내부 지분율이 45.9였어요. 근데 이게 20년 지나니까 몇 프로가 됐다고? 각각 0.8, 2.4, 57.7 됐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내부 지분율이 45.9에서 57.7%로 폭증한 거야. 폭증. 그러니까 피라미딩이 의결권 배수가 의결권 뻥튀기가 옛날에는 1.4에서 45.9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0.8에서 57.7배로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뻥튀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미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듀얼 클래스 쉐어 차등 의결권을 구축해 놓은 거야. 대한민국 이런 기업 집단들. 아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경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가 작금의 실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숫자 한번 무섭습니다. 저는 이런 숫자가.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KCC와 하림의 차이 보겠습니다. 같은 재벌이라고 해도 대기업 집단이라고 해도 이런 그 피라미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의결권 뻥튀기 이른바 나의 자본금은 뭐 한 1%인데 의결권은 50%, 내부 지분율은 50%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결권 뻥튀기.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 제각각이에요. KCC 같은 경우에는 총수 일가 지분이 무려 몇 프로? 35.6%예요. 달라요, 급이. 일가 지분이 많은 거지, 여기는. 자, 그 반면에 카카오는 몇 프로? 총수 일가 지분이 0.68%. 총수 단독으로는 0.67%. 하림은 뭐라고? 총수 일가 지분이 0.9%. 총수 단독 지분은 몇 프로? 0.56%. 높아요? 낮아요?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낙후되어 있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여기 참 친숙한 기업들 많이 나오네요. 현대중공업 보세요, 현대중공업. 총수 단독 지분이 0.41% 그룹에. 총수 일가 지분은 0.49%. 믿기지 않아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낮은 집단이래요. 이렇게까지 낮을 줄은 몰랐어요.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공정위 자료가 아니면은 다시 검증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공정위 자료니까 믿어야지. 공정위 자료 안 믿으면 누구 자료 믿어? 한입씨 그지? 믿어야 하잖아. 그 위에 보세요. 그 위에. 어디야? SK. 참. 나 진짜. 우리의 ESG 전도사 SK 보세요. 총수 단독 지분이 몇 프로? 강상구 PD가 한번 읽어봐봐. 총수 단독 지분이
0.03%. 0.1%가 아니고 0.03%. 총수일가 지분이 0.49%. 정말 참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정말 눈물 나요. 이렇게 해놓고 ESG 전도서래요. 이런 분들이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 그 도가, 뻥치기의 도가 해도 너무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많이 본 그림들이죠. 이렇게 재벌들의 현단식집에 그냥 새끼의 새끼를 치고 저 위로 갈수록 지분율이 낮아. 아래로 가면 다 100%야.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회장님 근처로 가면은 그 지배주 지분이 나죠. 회장님은 지분을 조금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쵸? 아래로 갈수록 다 100%야. 몽땅 들고 있는 거지. 밑에 손자 회사들은. 그러니까 저 밑으로 가면 꼼짝도 못해. 100%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전형적인 뻥치기 의견권이다 이런 얘기예요. 카카오 보세요. 카카오. 복잡해 안 복잡해? 이거 봐. 카카오 이거 봐. 이거 추적해가는 공정위 실무자들은 죽어날 겁니다 아마 이거 한번 표 그리고 나면은 회식 가서 저 폭탄주 안 먹을 수가 없을 거야 아마. 카카오 소유 지분도를 보면은 열이 나. 근데 이렇게 좀 떠들고 막 웃고 떠들어도 좀 열이 좀 나잖아 우리 몸에. 좀 열 안 나요? 좀 나는 것 같은데. 이봐 CJ 보세요. CJ. 얼마 전에 이게 물적 분할한 CJ ENM 이 보세요. 이게 지금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이 엄청나게 유행이잖아요. 이 그림이 더 복잡해져, 안 복잡해져? 계속 이런 그물망이 더 복잡해지고 있는 거야. 예? 뻥튀기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의교권 뻥튀기가 심해지고 있고 재산권의 편취가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공정위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뻥튀기가 너무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위 스스로 이런 대책을 적어놨어.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아까 3.5%라고 했잖아. 계열회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 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다.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신규 지정 집단과 주력 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가 계열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사익 편취 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가 증가하고 있다. 자사주나 비상장사를 포함한 계열회사 간 합병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시장에 의한 감시 견제를 강화하고자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공정위 대책이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 돼 안 돼. 공정위의 대책은 제가 볼 때는 뭐 공정위 분들 고생하시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공정위 대책은 20%만 유효하다. 나머지 80%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나머지 80%는 사각지대다. 이렇게 저는 제 통찰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위의 규제가 필요하나 때로는 공정위의 규제, 공정위가 규제한다고 설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규제가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 보고 있으면 그래요. 자, 유경TV 입장과 대안,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입장과 대안으로 갑니다. 더 코어, 모범 기준을 따라라. 따르지 못하겠으면 싫으면 explain, 설명하라. 더 코어죠. 자, 이런 이제 입장, 우리 항상 입장을 중시합니다. 입장을 중시하고 그 입장뿐만 되는 게 아니라 대안까지도 같이 모색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전경련의 모범회사법 이미 60대 총수기업, 총수집단, 60대 대기업 집단 뻥치기가 6배가 돼 있는데 이미 거기다가 듀얼 클래시어까지 도입하자에 대한 유량유니티브 입장과 대안입니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주주 보호가 안 되는 상태다. 이해상충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편취가 빈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듀얼 클래스 쉐어 도입은 현재의 봉건적이고 세습적인 기업 거버넌스
수준을 더욱 악화시켜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헬 캐피탈 마켓으로 지옥과 같은 캐피탈 마켓으로 변질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다단계 출자에 차등 의결권이 결합되면 과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냐? 있어 없어요. 동학개미의 계좌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어디서 해? 이사회에서. 이사회는 뭘 토대로 해? 의결권으로 땅땅땅 몇 대 몇 맨날 투표하잖아요. 주주들 의결권 행사. 근데 말씀드린 대한민국과 같은 어마어마한 다단계 출자, 선단식 경영, 뻥튀기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차등 의결권까지 도입하자? 네, 이상합니다. 벤처기업에 먼저 도입하자. 이거는 문재인 정부 안에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초기 기업, 스타트업한테는 자본력이 취약하고 여기저기 막 그 VC들 자금 받는데 VC들이 오히려 나중에 갑질한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그럴 때는 차등 의결권 도입해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일부 맞아요, 일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실질을 봐야 돼, 실질. 지금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시장을 주도하는 게 누구예요? 대학 갓 졸업한 우리 주린이들이야? MZ세대예요? 대한민국 스타트업 시장은 누가 주도해요? 재벌의 3세, 4세. 그 인맥들이 주도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인맥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도합니다. 일반적인 그런 미국의 실리콘밸리 뭐 이런 스타트업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뭐 벤처에 벤처를 만들고 뭐 벤처 지주회사 만들고 그런데 여기다가 차등 의결권을 주자? 제가 볼 때는 매우 가려서 줘야 될 텐데 그걸 누가 가릴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되는 것처럼 스타트업 초기 한 3년에서 5년 이내까지만 차등 의결권 주고 몇 년 정도 경과하면 차등 의결권 박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큰 댐이 왜 무너져요? 요만한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댐이.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 의결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알고도 강행한다? 걱정됩니다. 두 번째 대안, 입장과 대안.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 법원, 특별 법원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 설립해야 된다. 그렇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짜로. 전문성 키워야 돼요. 그리고 기업활동을 유치시키는 규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의무 공개 매수제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 다음에 3%를 이것도 역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들한테는 좀 실례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주주평등권을 진짜 중시한다면 차등 의결권도 포이즌 필도 3% 룰도 경영 판단의 원칙도 10번, 100번 양보해서 찬성할 수 있어요. 단 전제 조건이 있죠. 그건 바로 뭐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라는 커다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우리나라 자본주의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차등 의결권이다, 포이즌 필이다, 3% 룰이다 없애고 경영 판단권 원칙 뭐 무조건 다 도입하자. 이거는 정말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래서 결국 반복되는 대안이지만 380일의 사망 이거를 빨리 이 빨간 글씨처럼
이사들이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간단하다. 너무나 간단한 얘기다. 이거 고치는 거는 그냥 다음 대선에서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고 그냥 대통령이 그냥 입법해가지고 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하다. 이거 하나만 해보시라. 대대손손 그 집안이 빛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입법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뭐 관료나 정말 한 대대손손 내가 볼 때는 길이길이 자본주의가 대한민국에서 자본주의가 살아남는 한 번창하는 한 길이길이 추앙받을 수 있다. 자, 아까 전경련에서 델라웨어 회사법을 얘기했잖아요. 델라웨어 회사법. 그런데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이상훈 교수님이 이제 경북대 이상훈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델라웨어 회사법을 기반으로 한 델라웨어의 대법원의 판례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3년도 판례야. 30년 전 판례예요. 델라웨어는 이런 판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큰 회사들의 본사를 다 유치한 거야. 부자가 됐죠, 델라웨어가. 와인버거 요피 판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글 가서 이렇게 검색하면은 그 영어로 쭉 나옵니다. 그 소송 내용이 영어로 쭉 나와요. 이 합병이 일어난 연도는 76년도인가 그래요. 한 7, 8년 만에 이런 대법원 8년까지 간 거야. 근 10년 만에. 그래서 51% 가진 주주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사안인데 시가가 14달러인데 21달러에 이제 합병을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50%나 줬어 이미. 근데 대법원에서 이거 불법이다 그랬어요. 불법. 이 합병 인정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전경련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불공정한 합병이다 그랬어요. 시가가 10달러인데 일반 주주들한테 21달러나 줄게 했는데도 불공정하다 그랬어요. 왜요? 쌍방 대리 거래이기에 이해상충이 해소되지 않았다. 전경련에서 이런 얘기 합니까?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도대체 쌍방 대리는 뭐고 이해상충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중요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51%의 주주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런 거죠. 뭐 하림 지주가 NL쇼핑을 합병하는 이런 구조인 거죠. 이를테면 SK가 SK ENS를 합병하는 거죠. ENS는 비상회사니까 SK가 SK텔레콤을 합병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합병을 주도한 지배주주를 배제하고 지배주주가 아닌 소수주주들끼리 주총을 열어가지고 이 합병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이런 절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정경련에서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절대 안 하지. 절대. 이게 83년도 판결인 거예요. 자, 아주 쉬운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쌍방대리래 영어로. 자, 우리 참 이게 우리 저 전학온 인턴께서는 진짜 내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공부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고 듣고 있어. 이거 봐봐. 그 쌍방을 한 지배주주의 대리인이 동시에 대리해서 일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 쌍방 대리. 봐봐. Where 원이 stand on both sides of a transaction. 그러니까 한 거래의 양쪽에 서 있는다 이거야. 한 사람이 양쪽에서 대리하면서 이 거래를 트랜잭션을 주도한다 이런 얘기죠. 쌍방 대리.
영어로 얘기하니까 쉽잖아, 그지? 근데 대한민국에서 요 수년째 대유행을 하는 물적 분할, 인적 분할, 합병, 뭐 공개 매수, 자진 상패, BW 시비 발행, 뭐 이런 거, 이거는 다 뭐다? 쌍방대리다. 다 예외 없이. 왜냐면 대한민국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촘촘한 그 그물 같은 그런 그 다단계 출자 받잖아요. 그러니까 총수가 3% 가지고 있으면서 다 지배해버려. 그러니까 총수 1인이 다 쌍방을 대리하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본 거래는 태생적으로 쌍방 대리의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거야. 미국은 이게 많이 완화됐어요. 미국은. 그래서 델라웨어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 쌍방을 대리하는 이 한 사람이 1인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공개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촘촘하게 지적을 해요. 절차상에서.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얼마나 뜨끔해. 총수가 선임한 이사가 배제되지 않았다. 쌍방대리 해소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상충되는 거래잖아요. 이 합병이나 분할이나 다.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그런데 쌍방대리 했단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이해상충 거래에 있어서는 총수가 선임한 이사가 빠져라. 제3자가 이런 거래를 주도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쌍방대리 해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주주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 왜 니네들이 쌍방대리 상황에서 니네 맘대로 했어?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위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저렇게 하면 복잡할 텐데. 안 복잡합니다. 이거 해보면요, 이게 오히려 편해요. 이사들은 이렇게 하면 이사들이 책임을 엄청나게 져야 돼. 이렇게 하려면, 의사결정을 하려면, 저 총수가 뽑은 이사도 배제해야 되고, 비지배주주들 눈치도 봐야 되고, 둘 다 동시에 보호해야 되고, 이사들은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아유, 안 되겠다. 제3의 전문가에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잖아. 왜냐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일 자체가 오히려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뒤끝도 없고.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쌍방대리의 해소. 합병 타이밍은 왜 하필 그때로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이사들한테. 그 이사들이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구조를 설명을 해. 설명이 잘 안 되면 쌍방대리 해소를 잘 못한 거야. 왜 타이밍이 그때야? 설마 지배주주한테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그때 타이밍 잡은 거 아니야? 이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지. 그래서 해소를 하려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거래 시작은 누가 왜 주도했느냐? 공정하게 했느냐를 물은 거예요. 계속. 이해상충 거래를 공정하게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룹 내부 정보에 기하여 평가한 기업 가치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알리라는 거예요. 사회이사들에게 알리고 주주들에게 공개하고. 일반 주주 보호 관점에서 모든 절차가 다시 검토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미국의 이 회사법 가지고 다투는 법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쌍방대리의 해소로 우리가 마무리를 했는데, 대안은 차등 우회권에 대한 대안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대안 두 번째 이거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쌍방대리가 왜 무섭고 중요하며 예상충 거래에 있어서 쌍방대리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고,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이 내용들 어떻게 그 후보 공약에 들어갈지 고민도 많고 걱정도 큽니다. 요량연희 TV가
그래서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후보들한테 좀 퍼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황임 씨가 한번 쫓아가가지고 한번 퍼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따뜻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